안녕하세요, 서울경매학원입니다. 성수 전략구역에 물건이 하나 나와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24 타경 58309 2번 물건입니다. 2024 타경 58309 2번 물건. 자, 어떤 게 궁금하시죠? 여기가 네. 지금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여기가 이제 지분으로 나왔고, 지분으로 나온 경우 지분자들 중에 한 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이거를 받게 되면 그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4 타경 58309 2번 물건 토지건물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9억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보면 토지건물 지분 면적 나와 있고요. 감정가는 토지가 8억 9,400. 그럼 지금 9분의 2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먼저 항상 기본적으로 할 게 9억짜리잖아요, 지금. 네. 9분의 2가 9억이니까 네. 이거는 곱하기 9 나누기 2를 하면 전체 금액이 나와요. 네. 그러면 대충 방금 얘기도 곱하기 9 그럼 81억에서 네. 나누기 2를 하니까 약 한 45억, 6억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전체를 알고 네네. 지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요거는 일단 9분의 2가 나왔다는 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쭉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좀 보고, 말소 기준 권리 보고 보면 가압류고, 그다음에 임차인들 이제 인수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네네. 자, 이제 요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경매 과정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네. 이고 정비구역이고, 중점 경관 관리구역, 토지거래가 관한 허가구역. 네. 그러면 여기는 정비구역이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고 지분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재개발,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좁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 지구 단위가, 이게 나중에 우리 지구 단위 배우면 되는데, 지구 단위 종류가 4개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밑에 정비구역이 있으면 이 공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풀어야 돼요. 지구 단위는 버리고.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푸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몇 단계까지 사업이 갔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여기가 성수 3? 3입니다. 3. 3? 네, 3지구. 3지구. 그럼 네. 3지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3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라고 뜹니다. 조합 설립 인가. 네. 그럼 현재 이 물건은 조합 설립 인가가 가 있으면, 네. 우리가 이제 사업의 단계를 보면 네. 정비구역 지정되고, 네. 조합 설립되고, 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사업시행 전이면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조합원인지 네.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 지분권자가요? 네, 지분권자. 경매 나온? 네, 경매 나온 지분권자가. 네. 지금 이게 이제 조합원인지. 지분이 나왔는데, 여기 네. 보시면 어디 상속이 언제 됐냐면, 지금 협의 상속되기 22년이라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아마 이제 이런 건 찾아봐야 되는데, 조합 설립이 언제 됐는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구역은 분석을 할 때, 네. 항상 뭐 질문자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도 이제 있으면 물건을 네.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네. 정비구역이 딱 뜨면, 정비구역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봐가지고, 네네네. 처음에 구역 지정, 네.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네. 그 다음에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이제 완공, 이렇게 플로어가 있으면, 네. 그 플로어의 날짜에 지금까지 언제까지 됐는지 연도랑 날짜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찾아서, 예를 들면 조합 설립인가가 20년에 됐다. 네. 아니면 구역 지정만 됐다. 조합 설립 네. 준비 중이다. 그럼 연도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네. 나와요. 아니면은 이제 저기 들어가서 봐도 되고, 정보문 클린업이라고 서울시 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모아놓은 네, 데도 네,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됐어요? 조합 설립인가가 19년 2월 27일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아직 사업 시행 인가는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19년에는 요 상속 전에
이 조합원이 살아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로 가지고 있었겠죠. 맞아요.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상속됐죠. 네, 그러면 상속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 네. 왜 그러냐면 아직 분양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작업을 거치냐? 지금 이제 총회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누가 가야 되겠죠. 네, 회의에. 네, 근데 여기 있는 상속자가 다 갈 수가 없으니 지금 3명이거든요, 상속자가. 네. 상속자가 다 갈 수가 없으니 상속자 중에 한 명이 가야 되겠죠. 네, 그럼 그 한 명을 대표 조합원이라 그래요. 네. 그럼 그 조합원을 뽑아야 돼. 음, 그럼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A, B, C가 있으면 네, A가 뽑혔다. 네, 그럼 그러면 A가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이 물건은 조금 특이한 게 중간에 돌아가셨죠. 네. 그러면 원래는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3분의 1씩 분할된 거잖아요. 네. 세 명한테. 네, 네. 세 명한테 분할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은 전체 하나를 주면 되겠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처음부터 하나였으니까 아, 네네. 나눠졌잖아요. 네네네. 아마 그렇게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대표 조합원은 뽑아야 돼요. 한 명은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언제까지 뽑아야 되느냐? 분양 신청 전까지. 네. 뽑아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대표 조합원을 뽑아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이 몇 평 신청을 하겠죠. 네. 그럼 몇 평, 32평을 신청했다. 그럼 그 32평 입주권을 3명이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여전히. 왜? 지금도 3분의 1이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상속을 받았는데 네네. 서로 싸운 거야. 네. 그러면 지금 대표 조합원이 안 뽑힌 상태야.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이제 형제들 간에 네 건에 내 건에 뭐 상속 재산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형이든 동생이든 누가 대표 자문을 하겠다고 하면 찍어주고 안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죠. 네. 그러면 현금 청산으로 바뀌어요. 분양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니까 뭐 할 수가 없지. 네. 왜냐면 대표 조합원이 한 명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달라, 너도 달라 이런 건 안 돼. 그 우리 저기 보면은 제가 시험 거 그때 네. 보여줬지만 거기도 보면 거기 한번 봐보세요. 대표 조합원을 뽑으라고 이임장 해가지고 거기 네. 있어요. 그 네. 자료가. 그러면 제 생각에 이 물건은 모든 지분권자가 분양권도 지분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점을 신청해서 뽑아서 넣으면.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지금 상속됐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면 그때도 분양 신청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분양 신청 한 사람만 주는 경우도 대표 조합원을 뽑으라 그래요. 똑같이 지분으로 돼 있으면 그때는 그러면은 그 대표자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는 현금 청산. 제가 요거랑 헷갈렸어요. 이거인지 그건지. 근데 그거는 약간 이것도 조합마다 달라요. 조합마다 달라요. 주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지분은 무조건 대표 조합원이 뽑혀야 돼요. 네. 안 뽑히면 다 현금 청산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원래 조합원이어가지고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원래 처음부터 현금 청산일 수도 있고 지분권자이니까 네. 다른 대표 조합원이 이제 아파트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건 경매가 나온 거잖아요. 네. 방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사업이 흘러간다는 거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뭐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반드시 지금 뭘 뽑아야 돼요? 어떻든 간에 대표- 지분으로 받으면 대표 조합. 대표 조합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뽑혀 있을 수도 있어. 이미? 이미. 네. 그렇죠. 네. 이미 뽑혀 있으면 나 역시도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그쵸. 이 물건에서는 지금 네네네네. 나중에는 이제 그 입주권이 나오는 거니까. 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는 이미 뽑혀 있다는 가정하에 네. 첫 번째. 그럼 내가 이걸 낙찰 받아요. 네. 그럼 낙찰 받으면 이미 대표가 뽑혀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럼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낙찰 받았는데 나머지 두 명은 나랑 가족이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지분의 논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내 거를 사라. 나는 가족이 아닌데 아파트도 지분으로 받으니까. 네. 그럼 뭐 아파트로 또 지분하면 나도 권리 행사를 못 하니까. 네. 가족이 둘이 있으니까 내 네네. 거를 사가서 네. 니들이
뭐 팔든가 사든가 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아니면 니들 걸 나한테 팔아라. 이제 싸게 비싸게 싸게. 싸게 팔아라.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가 했는데 안 됐어. 네. 안 되면 전체를 다 공용 분할로 경매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지분이지만 네. 전체가 경매가 나오면 네. 전체를 받는 사람은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공유자 3명 중에 1명이 나온다고 치면 네네네. 대표가 나오면 지분이 네. 3명이 다 나오니까 네. 전체가 경매가 나오면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소송하는 동안 시간은 흐르죠. 네. 가격은 더 오르겠죠. 왜? 맞아요. 사업은 진행되니까. 가니까. 요렇게 가는 게 있어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표 조합원을 못 뽑은 거야. 네. 이런 경우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상속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싸웠단 네, 말이죠. 네.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고 막 내 거네 네 거네 네. 싸워가지고 대표적으로 못 뽑았어요. 그럼 자기들은 뽑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냅두고 있었어. 나도 몰라 서로가. 그랬는데 한 명이 사업하다 망해서 경매 나온 거야. 네. 뭐 여기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했다든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망해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두 형제는 사실 예를 들면 친해. 제가 문제야 이랬어. 근데 경매 나왔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빨리 낙찰됐으면 좋겠다. 말은 못하지만 가족이니까. 네. 그 누군가가 받았어요. 네. 그러면 처음엔 좋아합니다. 받으셨냐고? 뭐 뽑자? 대표자 뽑자. 대표자 뽑자. 내가 9분의 3 좀 많으니까 나 뽑아주면 네. 그러면 뭐 한다? 아파트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나는 올해 니들이랑 같이 갈 수 없다. 뭘 도장을 찍습니까? 그냥 뭐 해라? 사가라. 사가면 뭐 도장 찍고 안 찍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 사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또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저는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렇지, 비싸게 팔아야죠. 비싸게 팔아가서 네. 뭐 도장 찍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니들이 다 해라 가져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협상 이게 이제 지분 협상이거든요. 근데 안 산대. 그럼 나도 몰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계속 안 하면 뭐 돼? 현금 청산돼. 이럴 수 있겠죠. 그쵸. 괜찮아, 나는 경매로 싸게 받았으니까. 근데 저기 성수동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그마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어떤 방법이요? 같이 팔자. 같이 팔자? 비싸게? 싸게? 그건 또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비싸게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6억에 받았다. 네. 그러면 팔아서 네. 그냥 10억 주라, 내 것만. 나는 그러니까 내 걸 그러면 내 거 사가라. 얼마에? 10억에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비싸대. 네. 그럼 같이 팔자. 네. 그래서 그럼 나눠갖자. 그럼 더 하거든요. 왜? n분의 1로 나누면 되니까. 네. 아니, 그럼 다 팔아서 무조건 내 건 10억에. 10억만 줘라. 그러면 협상. 그런 협상이. 이제 이건 이제 지분의 협상으로 가는데 입주권이 있다는 게 하나의 어떤 나한테 또 도움을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것저것 다 안 돼도 안 네. 된다고 해서 네. 계속 가면 사실은 불리한 건 그쪽도 불리하죠. 물론 나도 불리하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싸게 받으면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흔들 수 있는 작업들이 좀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최악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현금 청산되면 나도 이제 현금 청산의 어떤 그 굴레에서 크게 이제 수익을 못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염두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너무 사업이 빨리 가면 안 돼. 그럴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저것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이런 협상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같이 가는 거야. 공유물 분할. 전체를 경매 넣겠다. 네. 넣어놓고 협상하는 거야.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면 전체가 뭘로 나와요? 경매로 나오죠. 나오니까. 그러면 입주권이 나오니까 누군가한테도 좀 높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런. 내가 그 대신에 좀 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매가 잘 안 될 수 있거든. 아까 보니까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그럼 이제 맞아요. 경매는 뭐 경매로 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공유 분할도 한 1년 걸리거든요. 1년에서 한 2년 걸리는데 경매 넣고 하면 그 사이에 사업은 가가지고 그렇죠. 사업 시행가가 나온다 그러고 하면 사람들이 또 개떼처럼 들어와가지고 또 1차에 그냥 높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대출은 안 나온다는 거. 네. 금액이 크면 대출 그런 게 안 좀 나오죠. 단점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지분이랑 정비구역이랑 이게 합쳐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지분은 협상을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지분을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네. 대부분 거의 다 팝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팔든가 내가 다 사오든가. 그럼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건 다 사오는 겁니다. 다 사오는 거? 예. 근데 이거 이제 금액이 커서 못 사니까 네. 다 사오는 거고 그게 제일 돈을 많이 벌고 네. 그 다음에 파는 게 그 다음으로 많이 벌고 파는 게 내 거를 네네. 그 대신 이제 좋은 건 뭐예요? 시간이 줄죠. 그쵸. 사오는 거는 내가 사서 다시 또 팔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네네. 사오는데도 이제 협상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인데 최악이 이제 전체 경매 넣는 거 오래 걸리고 네. 수익도 그렇게 크진 않고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복잡하니까 또 안 들어올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 그거 물어볼래요. 임차인. 이거. 임차인. 임차인이 선순위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9분의 1을 낙찰 받으면 네. 선순위 임차인들의 9분의 2만큼만 인수하는 거 아니냐. 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100% 다 인수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네.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면 지금 경매 나온 채무자가 직접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서만 받았다. 네. 그럼 100% 다 인수해요. 경매가 나오면 받으면.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선순위. 선순위 임차인의 지분이 섞였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액 다 인수하게 되면 네. 그냥 그날로 또 골로 가는. 골로 가는 경우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경우야, 진짜로. 몇 명 봤어요, 실제로. 나중에 경매 나와가지고 보니까 소송에 싸워가지고 실제로 봤어, 아파트에서. 받아가지고 자기 지분만큼만 인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전체 다 인수인 거예요. 네. 그럼 그냥 가는 거죠. 네, 이 물건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도화지 같은 이런 임차인 현황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런 그렇죠. 정보가 없고 친절하지 않은 임차인 현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참고로 네. 지금 1차가 6월 2일이라 아직 네. 일주일이 한 20일 남았잖아요. 네. 아마 일주일 전이면 여기가 좀 찰 겁니다. 그렇죠. 아직 지금 너무 이제 일러서 그런 건데 발표가 네네네. 안 나서 네. 아마 그러면 이제 누가 얼마 어떤 거 좀 구체적으로 아마 조금 차지긴 할 건데 중요한 건 네. 이제 전입일자는 나와 있으니까 네.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 거의 다 인수가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좀 위험하다. 네. 정말로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조사해서 인수해도 될 정도 아니면 네. 입찰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성수 전략구역에 나와 있는 주택 지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